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마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태풍까지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5호 태풍 장미가 내일 낮 경남 해안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상륙 시기가 만조와 겹쳐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소형 태풍이긴 하지만 강풍까지 동반해 바람 피해 가능성도 큽니다. 어제 남부지방에 막대한 피해를 줬던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은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강 수위가 오르면서 올림픽대로 등 서울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틀간 집중호우로 섬진강 제방이 무너진 전북 남원 일대 마을들은 전쟁터처럼 폐허로 변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사설 납골당에 물이 차면서 유골함 1,600기가 침수 피해를 당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우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비탈에 있는 발전시설 800여 곳에 대해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전국 전셋값이 198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70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4곳의 전세 물량이 감소하면서 전셋값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특집 뉴스에 시작하겠습니다. 쉼없이 쏟아지는 비 때문에 인명과 재산 피해가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30명, 실종자 12명, 이재민은 5,900명도 넘었습니다. 이번 장마는 채찍질을 뜻하는 태풍 하구핏이 올라오면서 피해를 키웠죠. 이 채찍이 쓸고 간 자리에 가시도 친 장미, 새로운 태풍이 남해안부터 상륙합니다. 먼저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5호 태풍 장미는 어제 새벽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장미는 시속 32km의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는데 이르면 내일 오후 3시쯤 경남 통영 앞바다에 도착합니다. 중심부 최대 풍속이 초속 20m 이내로 세력 자체는 소형으로 분류됩니다. 지금 규모는 작지만 수온이 높은 바다를 지나면서 위력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4호 태풍 하구핏은 장마 전선에 많은 양의 수증기를 공급하면서 중부지방이 폭우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상청은 5호 태풍 장미가 장마 전선에 미치는 영향은 하구핏에 비해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태풍이 직접 제주와 경남 지역을 지나가면서 장맛비가 그쳤던 지역에 내일부터 다시 강한 비를 뿌릴 수 있습니다. 남해안으로 상륙해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면서 정체사건은 합해지지 않습니다. 남해안 위주로 해서 비 온도에 또 한 번의 비를 내리게 할 것이고, 문제는 태풍이 상륙하는 시기가 남해안의 만조와 겹쳐 침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경남과 부산, 제주 일부 지역에 최대 300mm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지속된 장마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 산간 지방에서는 산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순간 최대 풍속도 초속 25m 이상으로 불 수 있어 바람에 의한 피해도 주의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규모가 약한 만큼 진로가 변경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서해상에서 발달한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모레까지 계속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태풍 피해 상황을 지역별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입니다. 장마 전선이 올라오는 데다 앞서 말씀드린 태풍 장미의 영향권에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잠수교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네, 김민곤 기자, 먼저 오늘 수도권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오전부터 서울 등 수도권 지역 곳곳에는 시간당 30mm의 거센 비가 내렸습니다. 한강 수위를 조절하는 팔당댐의 수위도 오르면서 초당 방류량을 11,500톤으로 올렸는데요. 이로 인해 한강 수위는 어제 같은 시간에 비해 2m 넘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잠수교의 한강 수위는 9.1m입니다. 지금 현재 잠수교는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물에 잠긴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서울 강동구 지하철 8호선 연장공사 현장에서는 지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통신 케이블과 상수도관이 일부 손상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밤까지 주변 정리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로구에서도 바닥이 침하하면서 생기는 도로의 구멍, 이른바 포트홀이 가로 세로 0.5m 크기로 뚫렸습니다. 계속된 폭우로 포트홀이 추가로 생길 수 있는 만큼 운전할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중부지방에 최대 50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저지대나 산비탈 등 위험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내일 출근길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며칠 전에도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서울시 주요 도로가 오늘 또다시 통제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올림픽대로와 동부간선도로 등 서울 주요 도로 곳곳이 다시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내린 폭우로 통제되다가 해제된 지 이틀 만에 다시 통제된 건데요. 오늘 오전 10시 반쯤 올림픽대로 여의 상류, 하류 IC 통제를 시작으로 오후 1시엔 염창 IC부터 동작대교 구간을 통제했고 오후 2시 들어서는 동부 간선도로도 진입을 막았습니다. 강변북로 역시 약 2시간 반 전부터 일부 구간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아침 출근길까지도 통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경찰과 서울시설공단은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강수량과 댐 방류량을 확인한 뒤 내일 아침 시간까지 통제를 이어갈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잠수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전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섬진강 제방이 무너진 남원시 인근 마을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물이 빠지자마자 살던 집을 찾은 주민들, 눈앞에 보인 광경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사태 사고도 또 있었습니다. 장수에 있는 산골마을에 살던 50대 부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불어난 강물이 무너진 제방 쪽으로 밀려듭니다. 어제 내린 집중호우에 섬진강 제방 100여 미터 정도가 붕괴됐습니다. 제방 주변 들녘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지붕만 보일 정도로 물이 들어 찼습니다. 물에 잠긴 도로에선 오토바이 운전자가 힘겹게 물살을 헤쳐나갑니다. 무너진 제방 주변 6개 마을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벽과 담벼락에는 물찬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데요. 제 키가 178cm인데 제 키보다 훨씬 높이 물찬 자국을 보면 침수 피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집안은 폭격을 맞은 듯 난장판이 됐고 냉장고와 농기계 등은 성한 것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난장판입니다. 그야말로. 냉장고 자빠져 있고 장롱도 넘어져 있고 쓰레기장이네. 완전 쓰레기장. 그러니까 오후 1시부터 이제 저 뚜이 터지면서 이제 우리 쪽으로 쏠린 거죠. 마을 주민의 공동 화장실은 무너져 내렸고 축사를 빠져나온 소화돼지는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다른 마을에는 물이 빠지지 않아 들어갈 엄두조차 못 냅니다. 마을로 침수가 돼가지고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앉아서 이렇게 지금 구경하고 있네요. 내가 태어난 뒤로 지금 이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주택이 있었던 자리에 황토만 가득합니다. 목조주택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2분쯤 장맛비로 인한 산사태로 토사가 주택을 덮친 겁니다. 산사태 당시 주택에 머물던 50대 부부는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부부는 3년 전 인천에서 공직 생활을 마치고 인생 2막을 위해 이곳으로 귀농했습니다. 엄청 친하고 막 우리 집도 놀러 오고 아저씨도 저한테 가면 엄청 잘해주시고 그러세요. 속상해요. 그냥. 이번 비로 전북에서만 2명이 숨지고 주택 500여 채가 침수돼 1,7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네, 전북에 이어서 광주로 가면요. 이곳에는 물에 잠긴 납골당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흔적이 훼손되거나 유실되진 않았을까? 뒤늦게서야 연락을 받은 유족들은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납골당 지하 1층 천장에서 물이 쉴 새 없이 떨어집니다. 급한 대로 플라스틱 통으로 물을 받아내며 치워보지만 바닥에는 이미 물이 차 있습니다. 광주시 독림동의 사설 납골당에 물이 들이찬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제 오후 8시 30분. 빠른 속도로 들이찬 물 때문에 지하 1층 전체가 잠겼습니다. 소방당국이 밤새 양수기를 가동했지만 오늘 오후까지도 발목 부위까지 물이 차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지하 1층에 안치됐던 유골함 1,800기 중 1,600기가 침수됐습니다. 납골당 측은 어제 오후 늦게 침수 사실을 확인했지만 빗물을 막기에 역부족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걸 같이 빼고 했는데 갑자기 이거 터지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내가 맹사상을 한다. 대패라. 하지만 유족들은 업체의 늑장 대처가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이게 지금 물이 가득 찬 거야 이게? 이때 연락을 안 했으면은 다 왔을 거 아니야? 유족분한테 문자가 알려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와서 이걸 좀 가져가시면 가져가시고 좀 하십시오라고 좀 하면 되는데 그냥
장 그리듯이 그냥 뭐 대충 그냥 그런 식으로. 이른 아침부터 현장을 찾은 유족들은 물이 가득 찬 유골함을 받아들고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어머니 우리 아들 가루 너무 많이 찼어. 너무 많이 찼어. 물이 너무 많이 찼어. 어떡해. 담당 구청 측은 침수된 유골에 대해 재화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재화장을 원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시하고 협조 좀 돼가지고 여기서 재화장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제 신청을 받아서 협의를 침수된 유골함은 현재 건물 5층에 안치 중이며 재화장 이후 다른 납골당으로 옮기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이번엔 춘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의암댐 사고가 난 지 나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종자 3명이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속하게도 비는 더 거세졌습니다. 수색 작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소방구조대원들이 망원경으로 다리 밑을 살펴봅니다. 의암댐 사고 나흘째 실종자 3명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사고수습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소방과 경찰 등 2,5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늘 춘천 지역에 100mm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육안 관측 외에 수색 작업이 사실상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제 육안으로 보이고 차나차는 보였는데 지금은 다 잠수가 된 상태였습니다. 시간에 도보로 하는 수색을 잠시 철수시키고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안전하게 현재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실종자 수색 범위인 북한강 하류 강촌교입니다. 급격히 불어난 의암댐 방류량 때문에 보시다시피 유속이 급격히 빨라졌고 2차 사고의 위험 때문에 고무보트를 띄우지 못해 수색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더딘 수색 작업에 실종자 가족들은 애가 탑니다. 하늘에서 도와주진 않네요. 이전이 청년 한 명이 비슷한 데서는 가면 뭐합니까? 이런 가운데 춘천시는 수초섬을 고정시키라는 무리한 작업 지시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초섬은 지난달 30일 공사가 중지된 상황이어서 관련 지시를 내릴 행정상 근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암댐 주변 CCTV를 확보하는 한편 실종자 가족이 제출한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번 피해는 온전히 비가 너무 와서 자연 탓이기만 할까요? 혹시 사람 탓, 인재였던 부분은 없을까요? 네,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있는 10곳에서 산사태가 주로 이었습니다. 나무 베고 비탈 깎을 때부터 이런 사고를 예견한 전문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만 800곳 넘는 지역이 비슷한 상황이라는 게 더 큰 걱정입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사태로 무너져 내린 돌과 흙더미 사이로 철기둥과 태양열 집광판이 보입니다. 지난달 31일 충남 천안에 시간당 52mm의 장대비가 쏟아진 다음 날 산비탈에 있었던 태양광 발전 시설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태양광 시설 옹벽이 무너지면서 이 소들이 있는 농장 바로 앞까지 진흙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도 소도 다치진 않았지만 농장 주변으로 진흙과 부서진 구조물이 뒤엉켜 밀려왔습니다. 마을 배수로도 막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빗물이 내려오니까 다 넘쳤어요. 밭으로 넘쳐갖고 이런 적이 처음이에요. 이번에 무너진 시설은 3년 전부터 발전을 시작했고 지난 6월 산림청과 천안시청의 안전점검도 통과했습니다. 배수로도 토사가 이런 거 적체되거나 막힘없이 잘 관리가 되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시설 관리 직원이 상주하고 있었지만 이번 폭우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강원 철원에서도 태양광 발전 시설이 무너졌는데 인근 주민들은 추가 붕괴에 대한 두려움에 아예 다른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하는데 무너져갖고 위험해갖고 우리 피신하고 상위 때 나가서 자겠어요. 이번 장마와 폭우로 전국 12,700개 태양광 발전 시설 가운데 10개 시설이 무너졌습니다. 경북이 4곳으로 제일 많고 충남과 전북, 강원과 충북에서 발생했습니다. 주로 산비탈에 집광판이 설치된 곳들이었습니다. 경사지에 나무를 베어내고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 산사태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흙이 지탱력을 감소시키고 그 나무가 흡수하던 물을 그대로
땅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산사태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산림청은 전국 81개 시군구에 산사태 예보를 발령하고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802곳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번 폭우로 농민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애써 일군 농경지는 물에 잠겨버렸고 자식같이 키운 소들을 다 구할 새도 없었습니다. 시청자 제보 영상과 소방 구조 영상이 포착된 피해 현장 정당 기자가 모았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하천에 고꾸라진 채 떠내려갑니다. 구조대원들의 도움으로 운전석에서 여성이 가까스로 빠져나옵니다. 차량에 탄 채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던 중 2개 걸려 있다 1시간 만에 구조된 겁니다.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이제 하천 쪽으로 차가 내려가는 바람에 100m 정도 떠내려와서 이제 지붕 밑까지 잠긴 축사에서 농민들이 힘겹게 소 한 마리를 꺼냅니다. 축사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소는 100여 마리. 농민들에게 자식 같은 소를 미처 구하지 못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보트에 매달려 겨우 물 밖으로 나온 소는 죽은 듯 늘어진 채 움직이지 않습니다. 농기계로 끌어올리자 정신을 차린 소가 벌떡 일어납니다. 새빨간 딸기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야 할 비닐하우스에는 진흙과 흙탕물만 가득합니다. 완전히 다 잠겨갖고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트랙터라든가 경운기라든가 같이 있었거든요. 그게 완전히 다 잠겼어요. 망쳐버린 농사와 휩쓸려가는 소를 바라보는 농민의 속은 타들어만 갑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차 살 계획 있으신 분들은 꼭 보셔야 할 뉴스입니다. 이 몰아치는 비가 그치고 가을쯤이 되면 침수됐던 차량이 중고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써 4,000대가 넘게 보험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지난 이틀간 5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광주의 한 도로입니다. 길가에 주차돼 있던 차량 내부는 온통 진흙투성이가 됐고 시민들은 힘을 모아 차량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공영주차장에 있던 차들은 싹 떠내려가고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지난 4일까지 한 달 동안 4,400건이 넘는 차량 침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지난 한 해 전체 피해 건수보다 많습니다. 차량 침수 피해는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된 경우 전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썬루프나 창문을 열어뒀거나 침수 위험 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은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침수 피해가 큰 차량은 폐기가 원칙이지만 멀쩡한 차로 둔갑해 9월 이후 중고차 시장으로 쏟아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카 히스토리 사이트에서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비로 수리한 경우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럴 땐 차량을 구입하기 전 자동차 시트 아래쪽에 불빛을 비춰보거나 차량 매트를 젖혀 바닥 안쪽에 진흙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닥 매트 같은 경우는 다 가려져 있는데 이렇게 잡아 당겨 보시면은 안에가 이제 흙탕물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확연하게 보이실 수가 있어요. 정비업체의 도움을 받아 차량의 문을 해체해 안쪽을 살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이 차거나 하게 되면 여기가 흙탕물 정도 내지는 이렇게 손이 이렇게 그어져 보이거든 보면은 이게 물찬 위치라든지 물이라는 걸 차게 되면 여기가 다 표시가 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게요. 중고차 계약 시 침수 차량으로 확인되면 환불받는다는 특약사항을 명시하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이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 퍼붓는 비를 맞으면서도 모였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이 곤혹스러울 텐데요. 빗발치는 주민들 항의에 성난 민심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정부의 태릉골프장 공공주택 건립 대책에 반대하는 노원구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여당 소속 구청장과 지역구 의원들이 대책 발표 직후 반대 입장을 보인 뒤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원구를 팔아먹은 노원 사적은 사퇴해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어제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 공급 반대 집회에 참석했지만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투기 근절 현수막을 걸었다가 집값 떨어진 우리 지역구도 투기 근절 지역이냐는 반발을 고려해 현수막을 내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역구를 수도권에 둔 민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서울 지역 민주당 지지율은 통합당과 접전 수준이고 경기 인천 지역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에 비해 하락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에 민심 악화를 의식한 듯 소통과 협의를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입법 강행에 유감을 표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은 대규모 장외 집회에 나왔습니다. 개천절에도 한글날에도 거리에서 투쟁했습니다. 강경 지지자를 잡아야 선거에서 승리할 거라고 믿었겠지만 결과는 참패였죠. 그래서일까요? 올 광복절에는 광장에 서지 않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보수 시민단체들이 주최하는 8.15 광복절 집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수차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과 대비되는 행보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최근 당 비공개 회의에서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는 건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일찌감치 선을 그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의 다른 방법은 없고 즉 의원 개개인들이 포위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실상을 갖다가 제대로 지적을 해서 통합당은 이전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삭발과 단식 등 거친 투쟁 방식을 택하는가 하면 대규모 장외 집회에도 연이어 참석했지만 결과는 총선 참패로 돌아왔습니다. 반드시 정부의 폭정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여러분! 강성 보수 세력의 이탈을 막으려다 중도층의 공감을 사지 못했다는 점이 선거 패배 요인으로 꼽히면서 장외 투쟁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힘을 잃었습니다. 최근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연설이 국민적 호응을 얻으면서 당내에선 원내 투쟁 전략이 먹혀들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실제 통합당은 최근 지지율 조사에서 4.15 총선 이후 최고 증가폭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당의 격차가 0.8%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거여 독주 속에 투쟁 전략을 고심하던 통합당이 메시지 정치로 전략을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전투에서 패한 건 무능한 군주가 무능한 장수를 등용했기 때문이다.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남긴 이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능한 군주 또 장수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짐작이 가실 텐데요. 문 지검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임을 밝혀낸 검사입니다. 정치적 진영과 관계없이 금융범죄 수사에서 남다른 성과를 내었죠. 추미애 장관이 밀어붙인 이번 인사로 결국 검찰을 떠나게 됐습니다. 공태영 기자입니다.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그제 비교적 한직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좌천 발령났습니다. 초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을 지낸 문 지검장은 검찰 내부에서 금융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평가받아왔습니다. 지난 2017년엔 다스 수사팀장을 맡아 이 업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지난 2월 전국지검장 회의에서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면전에서 비판한 게 좌천 인사의 배경 중 하나로 꼽힙니다. 문 지검장은 곧바로 사의를 밝히고 검찰 내부망에 추미애 장관의 인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문 지검장은 전국시대 조나라가 장평전투에서 대패한 건 무능한 군주가 무능한 장수를 등용한 용인술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검찰에도 바른 인재가 많이 있는데 그런 인재들 대신 특정 성향의 검사들을 전면에 내세웠단 겁니다. 그러면서 검사라는 호칭으로 불리지만 다 같은 검사가 아닌 것이라며 요직을 차지한 검사들의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신라젠 취지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하지만 문지검장은 이번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까지 박탈됐다며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그제의 인사 내용에 대해 인사가 만사라며 묵묵히 전문성을 닦고 상하에 신망을 쌓은 분들이 발탁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지검장은 퇴임식 없이 검찰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민찬 기자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번개가 치고 굉장히 예민한 모습인데 맞습니다. 대리설전이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후폭풍이 이제는 정치권으로 옮겨보고 네. 있죠. 맞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는데요. 예.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검찰을 떠나면서 남긴 글이 발단이 됐습니다. 검찰 출신이죠.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김웅 의원은 SNS에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 정권의 앞잡이, 정권의 심기 경호가 유일한 경력인 애완용 검사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됐다고 적었습니다. 네. 또 늑대는 사료를 먹지 않는다며 승진 인사들을 비꼬았습니다. 자, 늑대는 사료를 먹지 않는다. 네. 자, 윤석열 총장한테 김웅 의원이 있다면 추미애 장관한테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있죠. 맞습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 김웅 의원을 향해 금도를 넘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윤석열 총장 측근이 승진하지 못하면 잘못된 인사냐며 비판을 하더라도 금도를 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사실은 김남국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고 예. 추 장관 국회에 들어오고 추 장관 입장을 대신 밝힌 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예. 김남국 의원은 법사위 소속이죠. 추 장관을 향한 야당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막아내다 보니 장관 비서실장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아들 수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소설을 쓰신 우리 소설가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누구야? 특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하지 않은 질문이지 않습니까? 우리 김 의원님은 뭐 하는 분이에요, 여기서? 법무부 직원입니까? 법무부 직원 아닙니까? 장관 비서실장이에요? 자, 이 밖에도 뭐 사안은 다르지만 추미애 장관도 김남국 네. 의원이 얘기했던 금도를 넘지 말라 이런 말 한 적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생각이 납니다. 네. 여권에서는 윤 총장을 향한 발언의 수위가 정말 점점 높아집니다. 맞습니다. 예.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이원욱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자신이 당선되면 윤 총장을 뽑아내겠다는 공약까지 내걸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순항하고 제대로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뽑혀 나가야 된다. 제가 최고위원이 돼서 그러한 틀들을 바로 잡겠습니다. 본인이 최고위원이 되면 검찰총장을 날리는 거예요? 네, 정말 그거 하고 싶습니다. 자, 뽑아버리겠다는 말에서 네. 그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여권은 검찰을 믿지 않는다. 현재 검찰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좀 입에 담기가 좀 그런데요. 대통령의 탄핵 밑자락을 검찰이 깔았다. 이런 예. 말까지 나왔어요. 조국 전 장관이 꺼낸 얘기입니다. 네. 조 전 장관은 SNS에 검찰이 4.15 총선에서 여당 패배를 예상하고 노선을 재정립한 것으로 안다며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15차례 적어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이 그 산물이라고 적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 공소장이 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종의 가설, 음모론을 제기한 셈인데 여권에서 탄핵을 언급한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 같은데요. 네. 이게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조 전 장관 근거를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 당시 돌이켜보면요. 여당인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기소가 이뤄진 지난 1월 여론조사인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4%로 자유한국당의 21%를 앞서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 전 장관 말대로라면은 검찰이 여론조사 결과와는 정반대 예측을 했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설득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가 또 한마디 했죠? 맞습니다. 진 전 교수는 SNS에 느닷없이 탄핵 음모론을 들고 나온 건 정권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같은 경우는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맞습니다.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이 빗속에도 이사갈 집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 계실 텐데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찍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7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 오늘 서울 아파트 전세 현황을 살펴봤더니 광진구를 제외한 서울 24개 모든 자치구에서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서울 외곽에 있어 저렴한 중소형 전세 매물이 몰려있던 중랑구와 은평구는 50% 넘게 급감했습니다. 전세금을 올려 재계약하거나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는 집주인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월세가 많이 바뀌어졌어요. 거의. 전세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7억 보증금에 월세 얼마 이런 식으로도 합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86년 관련 통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전세값이 가장 비싸졌다는 뜻입니다. 전국 전세값도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은 오는 28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 게다가 서울 시내 청약 통장 가입자 수는 올해 처음으로 6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청약 대기 등으로 인한 전세 수요는 더 늘었습니다. 전세 유통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가을에 전세를 새로 구해야 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요는 늘고 물량은 줄면서 전문가들은 전세값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승 요인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임대차 3법 영향도 있고 해서 시장이 좀 불안해지는 양상이고. 본격적인 이사 수요가 몰리는 가을철엔 전세 대란이 벌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 시간을 돌리고 싶을 것 같습니다. 괜히 한국어 수출 규제했다가 불매운동으로 돌려받았는데 코로나19도 못 잡는 상황에서 피를 토했다, 이런 보도가 나올 만큼 건강도 좋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세계를 보다 오늘은 일본 아베 총리를 집중 조명합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I can't remember that far back. 우익 성향 광고로도 논란을 빚었던 유니클로. 여전히 불매운동의 뜨거운 맛을 보고 있습니다. 이달에만 강남점을 비롯해 9곳의 매장의 문을 닫는 건데요. 15년 전 한국에 진출했던 유니클로가 이렇게 한꺼번에 폐점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입 맥주 시장 1위였던 일본 맥주는 1년 만에 비주류로 전락했고, 일본 자동차 닛산은 16년 만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아베 정부가 극우 지지층을 앞세워 강행한 수출 규제가 오히려 자국 기업의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또 한국의 2차 보복을 감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본 국민의 경제적인 손해가 또 상당히 크게 나올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 내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사면 초가에 빠졌습니다. 간신히 턱만 가리는 아베 마스크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고, 여행 장려 캠페인을 밀어붙여 코로나19 재확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直ちに緊急事態宣言を出すような状況ではありませんが、政府としては引き続き高い緊張感のもと、状況を注視をしていく。 사실 9일 만에 공식 기자회견장에 나왔지만 민감한 질문에 15분 만에 행사를 끝내려다 기자 항의까지 받았습니다. また官房長官からもお話をさせていただいている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それでは以上をもちまして安倍内閣総理大臣の記者会見 일각에선 아베 총리의 수상한 행동에 건강 이상설을 제기합니다.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 10대 시절부터 궤양성 대장염을 알아온 데다 지난 2007년 건강상의 이유로 한 차례 물러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건강하다고 주장했지만 健康問題についてはですね、私は今までの生涯の中で一番健康だと思っております。総理の一日を見ていただければですね、元気にや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ご理解いただけるん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급기야 한 매체는 지난달 6일 일정 가운데 5시간의 수상한 공백기가 있었다며 아베 총리가 피를 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꽉 막힌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결국은 여론인데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좋아하는 한류에서 해법을 찾자고 주장합니다. 早いそうですよ。はい。なんか希望がありますね。はい。愛の不時着をみんな見てるし、僕も見てるけれども、やはり事実をきちんと伝えていく。これがやはり一番だと思いますね。 세계일보다 김민지입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황하강에도 홍수가 났습니다. 현재 중국 상황입니다. 남부지방에 이어서 이번에는 북부지방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성혜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20m 높이의 성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도로를 덮칩니다. 天哪，我是在西安这边偶遇这个。 600년도 더 된 명나라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바깥 성벽이 불과 5초도 안 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핵인과 운전자들이 재빠르게 대피해 큰 부상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줄기차게 쏟아지던 폭우는 이달 들어 북부 지역으로 이동해 피해를 늘리고 있습니다. 샨시 시엔양에선 상점 18곳이 폭우를 이기지 못해 무너졌고 10点半到11点的风暴坍塌，我所有的商户的经营的商品全部埋到里边。 북서부 간수성 산간 지역엔 빗물이 흘러넘쳐 7개 마을 주민들이 대피하고 차량들은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특히 중국 북부 지역을 가로지르는 황허 일대가 비상입니다. 올해만 3번째 홍수가 발생했는데 황허의 유명 관광지인 후커우포코에선 갑자기 수위가 상승해 관광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6일 황허 일대에 홍수 경보를 내리고 초당 1,000세제곱미터에 이르는 물을 방류해 홍수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앞으로도 남부 안후이성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성 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계속되는 비로 프로야구 경기 일정이 꼬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3경기가 진행됐는데요. 한화의 체드벨은 8월 선발 예고 6번 만에 드디어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8월, 한화의 다른 선발 투수 경기는 잘 진행됐는데 체드벨로 예고만 하면 어김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올 시즌 승리 없이 6패만 당해 첫 승이 간절한 체드벨. 어제까지 5번을 예고했지만 모두 우천 취소되며 한 번도 등판하지 못했는데요. 드디어 오늘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1회부터 연속 안타와 볼넷으로 44개의 공을 던지며 불안한 출발을 했는데요. 결국 3회까지만 던지고 마운드에서 내려왔습니다. 반면 SK는 어제 비 덕분에 8연패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5회부터 점점 강해졌습니다. 이번 이닝이 마무리되지 못한다면 노게임이 선언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상대팀의 호수비로 이닝이 마무리된 후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5회까지 경기가 치러져 SK는 승리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넘어질 때마다 물보라가 치는 잔디. 빠른 속도로 드리블에 달려가는데 공은 물에 잠겨 따라오지 못하고 동료에게 건넨 패스는 닿지 못합니다. 수중전에도 골을 만들어내며 치열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한동안은 수중전에 강한 팀이 덕을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됩니다. 여기에 태풍까지 더해져 이중고를 겪게 됐습니다. 5호 태풍 장미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남서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데요. 크기는 소형이지만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걸로 보여집니다. 내일 새벽 제주 부근 해상까지 올라와서 내일 오후에는 영남 지역을 통과할 텐데요. 오늘 밤 제주와 남해상은 태풍의 직격탄을 맞겠고 내일을 기준으로 남부와 충북, 동해상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현재는 중부를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지만 내일은 주로 남부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집중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서울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남해안과 제주 많은 곳에는 무려 300mm 이상의 물폭탄이 집중되겠고 그 밖의 내륙에는 100에서 200mm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강원도와 충청 남부 지역은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 정도면 몸을 똑바로 지지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중부와 호남 또 수도권과 영서 지역은 금요일까지도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울었어요, 제가. 왜 일로 시집 와갖고 이렇게 고생시키나 애들까지. 막 엄마 생각나는 거예요. 이번 장마에 집을 잃고 가까스로 몸만 피한 분들이 대피소에 모여 있습니다. 8살 배기 어린이가 대피하다가 급류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는 유독 제 마음에 아프게 다가오기도 했는데요. 이 쏟아지는 비 속에 과연 집이란 사람에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구는 집 때문에 돈을 벌고 누구는 전세가 말라서 갈 곳이 없다 하지만 얼마짜리 집이든 내 사랑하는 자식을 또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집, 그것만으로도 집은 족하다는 생각 말입니다. 어쩌면 모두가 집을 곧 돈으로만 바라보며 갈등하는 사이 안전이라는 기본적인 주거의 가치는 퇴색된 게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집이 사람에게 무엇인지 정부도 또 우리도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클로징 제목은 집이란 무엇인가로 하겠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